한 장의 사진, 그 속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2주에 한 컷,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요,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준비한 영상,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인데 경찰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 건강까지 생겼어? 아유, 저희도 이거 처음입니다. 신경감은 지가 생겨.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, 이런 근무. 부장님,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.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강제로, 예.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?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는데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네, 김문수 지사 국회의원 3번 했고요. 경기도지사는 2번 했습니다.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금 저렇게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? 예, 저게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본 분이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이탈을 한 거예요. 자가격리를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. 네. 그래서 보건소가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죠. 자가격리 이탈자가 있다. 그래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이제 추적을 해서 찾아갔더니 그 여의도였던 거예요. 지하철 승강장이었던 거예요. 갔는데 옆에 김문수 전 지사가 있었던 거예요.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는 경찰이 연행에 가서 검진을 받게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김문수 전 지사가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가시는 게 어떠냐, 검진을 받으시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김문수 전 지사가 저렇게 격분해서 지금 뭐 코로나 핑계로 독재를 하는 거냐, 어딜 사람을 강제 연행을 하려고 하느냐, 뭐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. 바로 옆에 같이 있었던 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면 바로 빨리 가서 검사 받으시라고 그렇게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어떤 현장 정리를 해야 될 분이 저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또 보니까 좀 명확하진 않은데 크게 소리치는 순간에 마스크가 좀 내려와 있는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. 저 공공장소에서 지금 코도 확실히 지금 나와 있는 사진에는 코만 나와 있는데 아까 동영상에서는 입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. 저렇게 마스크 상태도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크게 소리를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리고 경찰한테 왜 반말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국회의원 3번 했다는 말이 저기서 왜 나오는지 방역하고 국회의원 경력이 무슨 상관입니까?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나왔습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평론가님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. 코로나19 검사 김 전 지사 결국은 받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사실 차명진 전 의원은 광화문 집시에 참석을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차명진 전 의원과 사진을 찍은 그런 부분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접촉을 했으니까 좀 진단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니 지금 그게 문제인데요. 조금 전에 그 자가격리 대상자랑 같이 있었다는 것은 경찰이 그 검사 받으시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네. 했다는 거고요. 그거 말고 더 문제가 차명진 전 의원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확진자와. 사진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라 강제 검사 대상이거든요. 자가격리 대상자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본인이 검사를 거부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반 힘없는 국민 같으면 바로 강제라도 검사를 받게 했을 것 같은데 저 대상자가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하면 처벌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 않고 공권력이 너무 지금 네. 저분을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.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가 또 뭐 입장을 냈는데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는데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이다, 강제 감금이다, 인권침해다 이렇게 지금 저분이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.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했으면 이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일단 네.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어도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최종 양성이 나오면 네.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. 이 프로세스로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몇 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뭐 독재다,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지금 무책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.
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요, 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2주간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, 문제가 있다는 부분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저희가 앞 순서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, 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겠다, 의문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다,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. 예,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또 이제 뭐 집회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 분들이 이제 막 도주를 한다거나 네. 뭐 검사를 거부한다거나 뭐 속인다거나 뭐 심지어는 확진이 된 상태에서도 또 시내로 다시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사건은 또 어느 부부가 보건소 직원이 갔더니 뭐 직원을 껴안고 막 난동을 부리고 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 그 부부가 확진이 됐거든요.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제일 교회가 거기가 이제 종교적 이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정치 집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치 네. 중심지이기도 한데 현 정권에 반대하면서 뭐든지 그러니까 현 정권에 이 하는 일들은 다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하는 방역은 믿을 수 없다. 다 거짓으로 코로나19 걸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거짓으로 걸렸다고 하는 거 아니냐. 그리고 가짜뉴스가 막 퍼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확진을 했지만 일반 병원 갔더니 아니라더라. 뭐 이런 가짜뉴스거든요. 이런 걸 막 퍼뜨리면서 그리고 또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대상자들을 상대로 너무 과도하게 대량으로 검사를 해서 억지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. 이런 식의 지금 그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자꾸 지금 검사를 피하려고 하는 막 도주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지난번 신천지 그 사태 때는 그분들 중에 일부가 본인이 그 교인이라는 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네. 이번에는 반정부 차원에서 방역 당국을 굉장히 막 지금 피하고 더 숨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바로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지난번에 이분이 확진된 이후에 그 병원으로 가면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막 네. 말을 했잖아요. 그 바이오 테러거든요. 입으로 막 그 바이러스를 뿜어내면서 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유력한 그 유튜버 수십만이 이 구독자인 그런 분이 확진이 됐는데 확진된 상태에서 개인 방송을 여전히 하고 그러면 또 바이러스를 막 뿜어낸 거거든요.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감도 위중합니다. 다시 한번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부분도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